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지인들도 그렇고 회사 쪽으로도 가장 많이 질문하는 종목이 바로 카카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얼마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하락할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적당히 이제 잘 매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어느 가격대에서 재매수했으면 좋겠냐 하는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카카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시나리오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그 11만원, 11만원이면 거의 진바닥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난 이제 9월 8일자로 나름대로 이제 추세가 붕괴가 되면서 반등다운 반등을 한 번도 못 줬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이제 지수가 반등을 보이거나 혹은 이제 종목별로 반등을 보인다면 뭐 카카오가 워낙 이제 고점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강력한 어떤 강력한 어떤 반등 파동이 예상이 됩니다. 꼭 이제 우리가 11만 원에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좀 손취미 차원에서 서서히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1만원 진바닥 논리, 그리고 뭐 세 가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엘리어트 파동 분석상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다음에 이제 그 사례 분석을 해보겠고, 영업이익이었던 그 전망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카카오에 대한 그 분석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8월 9일자서부터 이제 현재까지가 되겠는데, 지금 9월 17일 이후서부터는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9월 8일 날서부터 이제 그 추세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9월 8일 이후서부터라면 사실 그 보고서가 3개밖에 이제 안 나온 상태인데 그 전까지는 뭐 작년서부터 해서 카카오 뭐 우호적인 긍정적인 보고서가 워낙 많이 나왔죠. 그런데 주가가 이제 급락하게 되니까 목표치들도 좀 많이 내린 것 같고 일단 그 내용 자체도 좀 보수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9월 17일자 한국투자증권 인에비터블 헤드윈드 불가피한 역풍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뭐 나름대로 좀 그 잘 요약을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펀더멘탈 기준이라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준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면 거의 뭐 펀더멘탈상 하단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2만 원 미만이라면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9월 17일자 보고서입니다. 인에비터블 헤드윈드, 불가피한 역풍.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규제 리스크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됐죠. 특히 이제 그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8월 31일자로 세계 최초로 이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8월 31일자로 통과가 돼서 9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어떤 그 카카오의 규제 리스크 역시도 그때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카카오에서 뭐 3천억 정도 기금을 또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도 만들다고 하는데 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누차지 말씀드렸지만 구경제와 이제 신경제 간의 어떤 그 충돌이라 봐야 될 거,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신경제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이제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하여튼 그 아래도 보시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할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플랫폼 성장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자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9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9월 8일서부터 급락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주가가 이제 박스권 등락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불확성의 상당 부분이 좀 제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역시나 이제 그 바텀 밸류에 대한 고민이 바텀이라는 게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권 하단부 어떤 가치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바텀 밸류가 약 한 55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로 따지게 되면 이제 12만 7천 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11만 원대에서는 나름대로 가치 차원에서도 뭐 매력적인 그런 어떤 그 시점이 아닌가 되고요. 지금 이제 그 9월 8일 급락 이후에 반등다운 반등을 한 번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반이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든가 혹은 이제 지수는 정체지만 주가가 개별 종목들이 이제 반등할 때는 카카오가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기술적으로 세차게 좀 반등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우리가 11만 원에서 내가 싸게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서부터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아봤는데요.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파동으로 따지면 이제 작년 초서부터 1파동이 시작이 됐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1파동. 1파동의 출발점은 역사적 고점, 대략 한 35,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000원 돌파해서 이제 8만원대까지 갔던 게 이제 1파동이고, 그 다음에 조정 2파동 이후에 다시 상승 충격 3파동이 전개가 됩니다. 6만원 부분에서 이제 17만원대까지 상승 충격 3파동이 전개되는데, 1파동에서 3파동까지 상승 과정 속에서 카카오에 대한 앞서 우리가 이제 그 보고서들 봤지만 엄청나게 뭐 좋은 보고서들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철저하게 이제 특히 3파동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그 호재가 지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호재가 지배하다 보니까 과매수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과매수에서 이제 17만 3천원에서 이제 매수의 정점이 정점. 우리가 흔히 이제 바잉 클라이마스라고 하죠. 매수의 극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형태로 나왔죠. 1,800만 주가 넘는 거래 상투가 나오면서 매수가 이제 정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조정. 제가 이제 그 당시 방송에서는 13만원 초반 정도, 당시에 이제 그 120일 이동평균선이 대략 한 13만 2천원이거든요. 13만 2천원까지는 이제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고 봤는데, 이번에 규제 리스크하고 엮이면서 주가가 좀 더 과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파동 논리대로 본다면 지금은 조정 4파동 과정이에요. 앞전에 조정 2파동이 있죠.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뭐 얘기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어지겠는데, 상승 파동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정 파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투자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조정 파동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봤거든요. 우리 그 이제 보통 차트가 일본식 차트죠. 양음, 양으로 구분이 되죠. 서양 차트하고는 서양 차트보다 좀 더 과학적입니다. 일본식 차트가.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상승에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조정 파동에, 그러니까 우리가 양음이라고 안 하죠. 음양이라죠. 음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결국은 어떻게 조정을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좌상단에 보시면 플랫과 지그재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파동이 플랫이라는 게 편편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정이 좀 짧고 혹은 이제 짧고 안전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안전한 조정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하여튼 그 조정이 깊이가 짧은 조정이죠. 짧은 조정. 그리고 편편한 조정이라면 다음에 4번 파동은 지그재그 조정이 이제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이제 깊이 온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 2번 파동이 지그재그 조정이었다. 조정이 이제 완만하지 않고 이제 깊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반대로 이제 4번 파동은 플랫 조정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2번 파동이 플랫 조정, 편편한 조정, 혹은 완만한 조정이라면 4번 파동은 이제 급격한 조정, 혹은 이제 지그재그 조정이 들어오고, 반대로 2번 파동이 지그재그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4번 파동은 이제 그 플랫 조정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카카오 조정 같은 경우는 2번 파동이 그래도 이제 플랫 조정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 이제 완만한 조정이기 때문에 4번 파동이 이제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 조정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이게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17만원대에서 전량 매도했던 근거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여하튼 간에 제 논리대로 11만원 정도 부분에서 조정이 4번 파동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파동은 이제 5번 파동입니다. 5번 파동. 5번 파동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9월 8일 조정 이후에 6개월을 적용하게 되면 내년 3월서부터 5번 파동이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물론 이제 그 절대 바닥권 가격대는 이제 11만원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부분에 와 있죠. 이제는 이제 선침이 조금 물린다 생각하고 선침의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카카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한 5개월밖에 안 올랐습니다. 1년 5개월밖에.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1년 5개월. 시대적 주도주가 1년 5개월 오르고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3년 오르고 조정을 받는 경우가 좀 많죠. 자, 이제는 그 사례 분석. 제가 이제 그 카카오를 말씀드릴 때 네이버하고 상관관계, 네이버 사례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에 2003년에 이제 역사 고점을 돌파하면서 당시 이제 한 2,000원 돌파해서 지금 최고점이 46만원대까지 왔죠.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랐죠. 뭐 지금 한 20년째 상승하고 있으니까. 자, 하여튼 그 플랫폼 기업의 그 장점, 또 독점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독점 가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2003년에 이제 역사 고점을 돌파했다가 2004년도에 조정을 받는데, 당시 최저점이
연봉입니다. 연봉. 최저점 6,600원이었고 고점이 12,4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2,400원을 산 사람들은 거의 뭐 100, 거의 50%가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런 조정도 있었고 그런 조정과 지금 카카오가 저는 거의 유사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3년 오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5년, 6년, 7년까지 오르거든요. 3년 오르고 2008년도에 또 연봉상 조정을 받는데 이때는 저점이 28,000원까지 조정받았죠. 고점이 8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81,000원에 산 사람이 갖고 있었다면 28,000원까지 엄청나게 손실을 이제 많이 본 거죠. 그렇지만 그걸 또 우리가 견뎌내면 또 거기서 40만 원대까지 주가 급등하니까 그런 과정이 조정인데 여하튼간에 저는 이제 2008년도 조정이라기보다는 2004년도 조정, 2004년도 그런 조정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17만 3천원 최고점서부터 지금 11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뭐 충분한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디테일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 보고서, 최근 순으로 제가 보고서 4개를 제가 지금 캡처를 잡았습니다. 먼저 그 좌상단에 보시면 그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9월 17일자죠. 앞서 이제 봤던 이제 보고서가 되겠는데 영업이익 보시면은 자, 2019년도에 2,070억,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4,500억이니까 물론 이제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2018년서부터 2016년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지수 자체가 3,600포인트까지 갔다가 3,000포인트가 깨지는 그런 조정 장세를 감안하면 그래도 선방했는데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자, 하여튼 2,070원에서 4,500원이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저점 이후에 또 코로나 저점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저점을 한번 통과하면서 4,500억에 4,56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7천억대 후반에서 한 8천억 정도가 나온다고 나온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4,500에서 거의 뭐 8천억 수준이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이죠, 내년. 내년에 예상 영업이지 1조 2천억을 보고 있는데 8천억에서 1조 2천억이면 영업이익이 사실 한 4천억 정도 증가할 때 많이 증가하지만 영업이익 증가율로 따지면 좀 둔화가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 그 올해죠. 올해 저희가 이제 6월 24일 매도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그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는 이제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된다. 그게 또 이제 매도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화투자증권 9월 16일자 보고서 보니까 뭐 2천억, 4,500억,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한 7,700억 정도 보이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 1조 1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증가율은 좀 둔화가 되죠. 그걸 감안해야 되겠고. 삼성증권 보고서 보도록 하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한 8,200 보는데 삼성증권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1조 3천억 정도 보고 있어요. 한 5천억 정도 증가하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감안해야 된다. 자, 제가 이제 그 카카오 영업이익 증가율을 얘기할 때 항상 삼성전자를 얘기합니다.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53조 8천억, 한 54조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사상 최고치였어요. 2016년서부터 2011년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2018년도 영업이익이 57조, 한 58조가 나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하기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주가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될 때 주가가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진 경우도 있고 좀 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하고 또 규제 리스크하고 엮이면서 그런 그 조정이 같이 이제 동시에 다발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자, 교보증권 8월 26일자 보고서 보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한 8천억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상 영업이 한 1조 2천억대, 1조 한 3천억 정도, 1조 2,700억까지 보죠. 거의 뭐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된다. 자, 하여튼 제가 이제 카카오를 분석할 때 아쉬운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런 성장률은 최소한 20%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10%대 초반 있죠. 두 번째는 카카오는 사실 내수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꾸 골목상권, 국영지와 자꾸 충돌이 나는 겁니다. 국영지에서는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진보 쪽에서 또 저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확성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 글로벌 확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글로벌 확장성이 너무 적다. 너무 이제 그 내수 위주로
내수 위주로 이제 그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 네이버는 사실 그 카카오 대비 굉장히 구분이 돼요. 글로벌 그 대단한 확장성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아닌가 됩니다. 뭐 웹툰 정도에서는 글로벌 성과를 보이는데 그 외에 대해서는 뭐 별로 글로벌 어떤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은 좀 많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이 좀 복잡합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좌측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11만 원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저희 그 회원분들도 그렇고 이제 카카오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1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만 원서부터 저희는 17만 원대까지 버블이 발생되다 보거든요. 그 11만 원 출발점이 사실 4월 달이었어요. 4월 달에 4월 달서부터 11만 원 돌파해서 그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 때문에 이제 거래가 3일간 정체가 됐죠. 거래가 정지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거래가 4일째 재개가 되면서 버블이 발생됐어요. 그때 우리가 좀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다 아니고 저희가 그 당시 20%가 30%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를 했는데 당시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버블이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11만 원서부터 17만 원대까지니까 6만 원이죠. 6만 원 정확히 따지면 6만 3천 원인데 그 의미 없고 6만 원 정도는 상담은 버블과 함께 진행이 됐다 보거든요. 그 버블이 지금 뭐 규제 리스크라든가 이거하고 공명을 이루면서 깨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11만 원대 진입했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이제 캡처를 잡을 때가 11만 5,500원이니까 11만 원대 진입했죠. 11만 원대. 11만 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이제 지지선이자 진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즉 11만 원은 이제 그 버블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출발점인데 빠진다 하더라도 11만 원 이하를 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11만 원 주가가 역사의 고점이 대략 한 3만 5천 원대가 되겠네요. 3만 5천 원 돌파하고 11만 원까지는 정상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게 버블을 개입 안 시키면서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그 추세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11만 원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이제 우리가 가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수요라는 게 이제 버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간에 11만 원이 버블의 출발점이자 11만 원이 이제 진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9월 8일날 주가가 급락했는데 그 저점 부분이 장대 음봉이 나왔죠. 저점 부분이 14만 원입니다. 14만 원. 그래서 당분간은 14만 원이 이제 14만 원 혹은 14만 원대 초반이 강력한 어떤 그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타 매매한다는 사람은 14만 원대에서는 또 팔아야 되겠죠. 11만 원대에서 사고 14만 원대에서 팔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면 또 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자, 17만 장중 최고점이 6월 14일날 17만 3천 원 나왔죠. 당시 거래량이 이제 그 1,800만, 1,840만 주가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가 버블의 정점이었습니다. 저희가 동시효과 초반서부터 이제 전량 매도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당시 또 그날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문자 여러 차례 보내고 또 바로 연이어서 제가 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7만 원대에서 전량 매도 관점이다. 너무 많은 이제 거래가 터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뭐 완만한 또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9월 8일자 규제 리스크하고 엮이면서 또 주가가 또 빠지고 말았는데 여하튼간에 이 수급의 어떤 그 균형점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급등 없다는 그런 얘기처럼 이 다시 이제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려면 6개월 정도 시간 가격 조정을 이제 11만 원대에서 끝내고 기간 조정에 돌입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장기 이동평선 아니더라도 최소한 60일 이동평선까지 수렴을 합니다. 이동평선 결집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9월 8일자부터 제가 6개월을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3월 8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 하단에서 사야 되겠죠. 12만 원대는 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한 3월 초 정도가 되면은 5파동이 출발한 시점. 자, 그렇다면 또 규제 리스크 등에 대한 어떤 그 불확성이 이미 그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제거가 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거래량이 좀 줄어줘야 돼요. 자, 저희 그 현대투자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입금하시고 그다음에 그 입금자 성명을 제 문자로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과 함께 자세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